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본격적인 이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동환 선생님이 롤의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제 오늘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우리 롤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가치 있는 기술이라고 하면 현재 교육 현장에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구하는 자가 있으면 연구를 또 확산시키는 자가 있고 또 확산을 시킬 때 부분을 또 확산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는 서로 역할들이 나눠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교육 사업의 방향을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이제 코칭 단체가 우리의 지금 오늘 저녁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과 설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크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인지교육 학생 대상, 그 다음에 강사 대상, 그리고 일반 대상, 이렇게 교육의 방향이 잡히고요. 학생 대상은 이제 지금 현재까지 생각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팀들, 우리 그 정인 선생님하고 함께 잠깐 모여서 올영 교육, 교육 특구 대상으로 시범 교육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이걸 실행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실행은. 왜냐면 우리는 지금 이걸 뒤에서 조직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단체를 이끌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걸 이끌어갈 팀워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직 진행 못하고 이번에 몇 주 안 됐어요. 한 2주 전인가? 예, 방향 설정만 했죠. 근데 이제 학원에서 오래 또 일하셨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는 이제 그냥 한번 이건 사례입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먼저 학생 선발은 이제 저희가 생각한 저희 올리온 스쿨만의 선발 방법이 있거든요. 어떤 방법이냐면 학생이 저희한테 와서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만 수업을 받아줘요. 왜냐하면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기는 영상을 찍어가지고 부모님들을 먼저 강연에서 부모님이 와서 강의를 듣고 동기부여가 되면 부모가 돌아가서 아이한테 영상을 줍니다. 이거 보고 네가 결정해 하고 지가 보고 요청을 한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을 하는 거죠. 이 동기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부모님하고 와가지고 너 해라 하기 싫은데 해라 이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학생 선발 과정에서 특별한 방법을 씁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올리온스쿨 했을 때는 상당히 수강률이 높아요. 참여율도 높고 태도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강연은 뭐냐면 강남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건 뭐 저희가 그 20년 내내 해왔던 일이니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응도 좋고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뭐 생략하고요. 강연은 마침 또 그 마케팅을 할 때 우리 너무너무 좋은 분을 만났어요. 우리 변 대표님 동생이야. 마케팅에 우리나라 거목이에요. 예, 그래서 함께 또 의논도 하고 했는데 너무 좋은 기회가 돼서 감사하고요. 형님 말은 잘 듣겠죠? 압력을 여기다 넣어야지. 네,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설계는 지금까지 올리온스쿨에서 했던 교육과정 설계 내용이 있으니까 그 방법을 쓰면 될 것 같고, 이제 요거는 좀 더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기술을, 이 정보 설계가,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교과서를 지문을 딱 보고 정보 설계도로 바꿔낼 수 있는 훈련을 해주면, 그럼 여러분 생각 이럴 수 있죠. 교과서를 보고 정보 설계를 바꾸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 계속 그러면 언제 공부해요 이런다고. 그렇지 않아요. 설계를 훈련하고 나면요. 교과서가 어느 순간에 체계도로 보여요. 뼈 속에 있는 뼈가 보여요. 엑스레이를 보듯이. 그 시기가 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언어의 설계도를 볼 수 있게 돼. 그러면 언어의 설계도를 보면 그 설계도는 세상의 설계도를 반영한 거기 때문에 사회 구조 속에서도 그냥 설계를 보게 되는 거죠. 물론 수준과 단계는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저의 사례를 말고 우리 이동원 선생님 사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부산에서 지금 했던 사례인데 이게 지금 방금 보내주신 거거든요. 아까 얘기 들으시면서 제가 보내달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얘기 들으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거였었는데, 그러니까 그동안에 했던 내용들이죠.
여기 할까요? 아니,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사진 안 보이고. 아, 사진이. 그럼 불러볼게요. 자, 잠깐 한번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앞장 한번 해주십시오.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그럼요. 예, 그거 좋네요. 예. 네. 이게 이제 사진 처음에 이제 정보를, 저기는 교과서 내용입니다. 무슨 과목 같아요? 과학이요. 예, 과학이죠. 교과서로 되어 있는 모든 과목이 다 가능합니다. 다 했으니까. 다 했고, 그냥 이렇게 보면 무슨 마인드맵 같죠? 마인드맵은 이제 그냥 도구고, 사실은 저기 하나하나의 한 줄 한 줄 사이의 정보잖아요. 그렇죠. 정보와의 관계를 어떻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기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속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연결을 시켜요. 아까 연결하는 것들이 어떻게 하면 기억이 잘 되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정교와 생성화, 부호화. 네, 생성화, 부호화 다 있잖아요. 그걸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네, 이게 그 이해되죠? 그러면 저 위에 있는 전기의 작용이 나는 제목 하나만 딱 찍어주면 마인드맵 보고 다 사용하잖아요. 그죠? 펼쳐지듯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시켜놓고 학부모님들 모셔놓고 앞에서 막 강연하면 강연 뭐 이렇게 선생님들 막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쪽 벽에다가 전지 4장을 딱 붙여놔요. 2장 딱 붙여놓고 애들 둘이 나왔고 한 애가 이제 2장씩 해갖고 뭐라고 설명하는데 애가 나오고 막 쓰기 시작해. 아무것도 안 보고 제목 쓰고 이제 한점 설명하고 자,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여러분이 지금 현장에서 확인하고 계십니다. 왼쪽을 보세요. 이래. 애들이 막 이쪽을 안 보고 교과서네. 다 적어냅니다. 그랬고 했고 밑에 장 네. 얘가 저 여학생 얼굴 잘 보세요. 그다음에 또 밑에 장 한번 다른 애들 밑에 예 이것밖에 없나요? 한 장도 있을 텐데. 자 어쨌든 근데 이제 해보니까 현장에서 이제 해보고 이런 몇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걸 나눌 텐데 학부모들이 항상 문제고요. 그래갖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만점을 딱 맞으면 학부모들이 눈 높아져 갖고 우리 애 그럼 과거를 보내야 되는데 해줄 수 있네. 걔 하나 놓고 어떻게 해요? 딴 애들 어떻게 하고? 걔 하나를 선생님 붙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그만두고 나가죠. 예, 그런 경우는 여기 옆에 계신 선생님도 많이 될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이 저걸 또 잘해, 연결하는 거. 그렇죠, 당연히. 공부 못하는 애들은 사고력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잖아요. 그러면 사고력 훈련을 해주죠. 기본 사고력 훈련 해줘요. 연결. 그걸 교과제를 하면은 더딜 거 아니에요. 그쵸? 어느 정도 자유롭게 정보와 정보 연결 관계를 할 수 있을 정도 되려면 더딜 거 아니에요. 학부모들이 못 기다려요. 맞아. 못 기다립니다.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냐면, 제가 이제 부산에서 한 것은 4학년부터 했거든요. 3학년 안 됩니다. 그냥 억지로 또 밀어 넣어요. 3학년까지 데리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사고 인지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게 이제 천천히 안 되고 이렇게 팍팍 뛰거든, 애들은. 나이에 따라서. 그럼 이제 밑에 애들은 힘들어요. 위에 애들 가르치는 교재로 가르치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송 대표님하고 할 때 관악에 영재원 거기는 이제 어린이집인데 초등학교 들어갈 때 한 50명씩 졸업을 하는 거야. 걔들이 이제 흩어지는데 이분이 저희 원리하고 너무 비슷하게 가르치죠. 제가 그거 다 공부를 했거든요. 진짜 원리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잘하고 계셔. 근데
6살, 7살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잘 배워놨다가 1학년 들어가면 이제 천재 소리 듣는 거야. 막 글도 줄줄줄 이만큼 쫙 스내려가니까 애가 1학년 애가 그림도 얼마나 막 이게 정보의 질이 달라요. 걔들이 그리면. 근데 4학년쯤 다시 온다는 거예요. 왜 올까요? 다시 못 잊지. 왜냐? 평준화 교육을 하거든요. 학교에서는. 평준화 교육을 해요. 평준화 교육. 그래서 느낀 것은 어렸을 때부터 이 교육을 연속적으로 잘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답이 없어. 지금 공교육 상황에서.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들어가 보면 거기서 평준화로 내려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대안학교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좀 나누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 대안학교도 해보면 난감한 게 부모가 기다려주지 못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안 해봤지만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고아들 데려다가 하는 거다. 오죽하면 그 생각까지 했겠어요? 남의 자식 가르친다는 게 참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뒤떨어진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 원리적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는 과정에 부모들은 당장 성적 안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2015 개정교육과정이 조금해서 네. 파일지 학습이나 광고에 대한 학습죠.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좀 많이 주려고 하거든요. 네. 티칭보다 코칭 쪽으로 약간 전환들을 하려고 요즘 이제 저런 프로그램들이 보니까 뭐 국가교육위원회랑 일벽이 뛰는 참 좋겠다. 네. 이게 어차피 저희는 공무원이니까 저희가 막 하는 것들이지만 이렇게 탑다운이 그럼요. 탑다운이 그런 쉽죠. 내용들이 들어가서 이제 공교육도 들어가고 사교육도 들어가고 부모교육도 들어가고 저런 내용들의 책들이 일부적으로 이렇게 제공 수준의 책이 아니라 제대로 만들어서 일반적으로 네. 일러스트도 넣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잘 쓸 수 있게끔 나오면 좋겠다라는 맥락으로 하거든요. 네네. 제가 그거 하게 되면 우리 정 선생님과 같이 의논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현재 교육 쪽에서는요,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해 본 거예요. 정인 선생님이 학원 상태를 잘 알아서 그룹과외 할 경우에 1인당 60만 원 선에서 3명 선으로 하고 시간당 일주일에 3번 정도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하면 좋겠지 않겠냐. 저는 이제 이 정도 라인에서 한번 교육 특구에서 한번 해보자 하는 방향으로 지금 모양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강연회가 들어가게 되면 부모 모임하고 바로 부모들이 보내겠다 그러면은 우리 학생 선발 과정 거쳐서 모델로 먼저 학원에 세팅을 한다. 현재 우리 교육 받은 사람이 강남에서 하고 있어요. 징표. 현재 하고 있어요. 아주 충실한 제자였는데 결과가 너무 좋아서 설계만 하는데 그러니까 결과는 의심할 여지는 없어요. 어차피 아까 말한 5가지 인간의 기억 저장 원리가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여러 명 데리고 하는 것보다는 3명 데리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냐 이거지. 대신에 비용을 차라리 높게 받고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그냥 가볍게 해봤습니다. 이런 형식의 교육을 우리 선생님도 지금 강남에서 그 학원을 운영하셨고 목동에서 하셨고 또 지금 아주 학원들도 해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영역에 있어서 좀 그 분야를 해봤던 분들이 좀 모여서 이것을 일반화하는 프랜차이즈를 하든 뭐를 하든 좀 일반화하는 사업으로 좀 가였으면 좋겠다. 이게 제 바람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 대상 방해 학원 형태로 나가는 방식인데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개인 코치들에게 이 부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인지 교재는 제가 기획을 해놨거든요. 6단계로. 그걸로 만들면 되니까 이미 있는 거니까 만들면 되고 코치들한테 어떤 기회를 주냐면 2가지 주는 거죠. 하나는 화상 코칭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 저희 원리연수그룹은 다 화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화상으로 전부 수업을 다 해요. 화상의 장점은 1대1 수업 같은 경우는 뭐 큰 문제 없죠. 1대3 정도까지는 아주 원활하게 할 수 있어요. 단지 만남의 효과는 좀 떨어지겠죠. 그러나 멀리 떨어진 선생님이나 학생들 간에 그 시간을 학원 오고 가는 시간부터 이걸 아낄 수 있는 굉장히 전략할 수 있고 또 데이터가 남고 부모가 체크할 수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죠.
또 전국에 있는 코치가 전국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자 입장에서 제일 어려운 게 코치하고 학생하고 대응되는 뭐 팀을 만들어주고 엮어주고 이게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화상으로 하게 되면 너무 쉽게 만들어지고 어디서든지 할 수 있고 또 필요하면 1대1로 할 수 있고 거기다가 수업하는 거 화상으로 다 남아있잖아. 언제든지 원장이 또 책임지는 사람이 보고 점검할 수 있고 부모님들이 보고 체크할 수 있고 정말 기가 막힌 제도죠. 근데 다행히 이 화상으로 하는 게 비용이 안 들어가고 무료로 지금 화상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네. 그러니까 학원이 없이도 가능하니까 프랜차이즈 운영자 입장에서는 그냥 진짜 투자하는 게 없는 거예요. 자, 뭐만 투자하죠? 학부모 강연, 학생 모집, 학부모 강연하면 학생 모집이 되니까. 그 다음에 코치들 교육, 그리고 연결. 요게 끝이에요. 현재 제일 위험 부담이 높은 게 뭐죠? 건물을 얻어서 그거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 그 건물 없으면 마음대로 하잖아요. 왜? 그러니까 운영자 입장에서 세상에 이만한 게 어디 있어요. 만약 꼭 필요하다면 이제 지역이 가까운 사람들은 묶어서 해주면 되고 안 그러면 기본적으로 개인 코치를 풀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학원에는 어떻게 하느냐? 코치를 양성해가지고 코치를 보내주는 거죠. 학원에다가. 교재를 주는 게 아니라. 코치를 주고 교재를 주는 거야. 그럼 코치가 가서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면 되는 거야. 지금은 대부분 다 어떻게 해요? 교재 주면 원장이 자기네 교사가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기술은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코치를 훈련시켜서 우리 코치를 학원으로 보내면 학원에 가서 받아서 그 코치가 결과를 내주면 되는 거죠. 굉장히 수월하고 정말 탁월하게 사업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부분이 미천이 들지 않는 사업이니까 최대한 단시간 내에 대한민국을 한바탕 쓸어버릴 수 있지 않겠나. 결과는 아주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데이터 여기서부터 뭐 이걸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데이터가 많습니다. 지금 유튜브만 들어가도 어마어마하고요. 나머지는 이걸 사업으로 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알다시피 이거 사업하고 또 이거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이 학원 사업에 화상 코치, 개인 코치, 프리랜서 학원 투입하는 이 지금 전략 누군가가 좀 맡아서 그냥 한바탕 밀어붙였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 여기까지 학생 대상이었고요. 강사 대상 방향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밑으로 다 제가 옮겼습니다. 인지교육에 대해서 코칭 단체로 넘어가 설명을 할게요. 네. 자, 그럼 이제 코칭 단체 설립과 연관해서 사업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단체 설립을 하게 된 배경인데요. 단체는 현재 2개입니다. 이렇게 국제인지 코칭 학회, 코치 협회 2개고요. 자, 설립 배경은요. 제가 25년 거의 30년 가까이 교육 사업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배출만 시켜놓고 아직까지 배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배출만 시킨 거죠. 아가피아 때 한 200개 프랜차이즈 교회 단위로 운영했던 그때 한 2, 3년 제가 운영했던데 그건 제가 모델로 해줬거든요. 그거 외에는 거의 다 배출시켜 놓고 각자 자생하는 거였죠. 그래서 저희 올영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직원들이나 아니면 뭐 지부 이런 선이라고 나머지는 다 이제 알아서 살아가는 이렇게 상황이었죠. 늘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빨리 이 사람들을 전부 모아서 한 우산으로 모으자. 그럼 한 우산으로 모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냐? 그 조건. 뭐가 있어야 모을 수 있냐? 자, 지금 대학원 학과도 돼 있고 뭐 등등 돼 있는데 바로 이론서. 이 책에서 이게 제가 얼마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방금 보셨다시피 그 내용들을 보시면 무슨 일반 도서 쓰듯이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5년을 축약해서 하나의 도서로 만들어내는데 이건 정말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7개월 동안 정말 여러분 모를 거예요.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요. 밥 먹는 시간 빼고는 거의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이 정도 나온 거예요. 한 권이.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던 작업이었겠어요. 이게 전부. 그런 작업을 해서 이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만한 확산을 시킬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이 제가 마음을 완전히 이제 바꾼 거죠. 그동안은 계속 그렇게 밑바닥만 만들기로 했다면 이게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사업도 시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저술 결과가 이 모든 일을 하게 만든 동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출된 교육생의 홈그라운드도 필요하죠. 지금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기 복주환 같은 친구 정말 잘해요. 영상으로 배웠어요. 영상만 가지고 배워가지고 나가가지고 지금 책도 쓰고 아주 뭐 사회적 활동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한테 배웠다는 소리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산이 없으니까. 예. 그리고 다 자기 이름을 만들어. 근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스태프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 좀 저러면 안 되지 않냐 그러는 했더라. 언제까지? 우산을 만들면 다 그때 들어온다. 예, 각자 잘하게 냅둬라. 그게 제가 계속 했던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우산을 만든 시점이에요. 복종한 친구 같은 경우는 정말 잘해요. 그 친구가 거의 막 헤매고 있다가 이걸 딱 만나고 나서 걔는 이제 모가지 찬 그런 거 있잖아요. 목에 찬데 뭐가 안 뚫린 상태. 지금 후기 나고 영상 후기까지 남겨서 우리 보냈다니까. 그거 보면서 우리도 감탄했어. 얼굴 본 적도 없어. 그냥 지가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영상 한 편 볼 때마다 기록물을 남긴 거 있죠. 그걸 보내줬다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놀리지. 와, 이렇게 바뀐다. 근데 그 한동일 그 친구는 더 놀랬어. 초중고를 전부 꼴찌만 했던 애가 이거를 영상으로만 공부해갖고 변화된 결과물을 공부했던 과정하고 결과물들 전부 저한테 50쪽 가까이 보냈다니까요. 자기가 우리한테 쓴 글만 50쪽이에요. 부모님이 울고. 그래요. 그 친구가 바로 김영사의 책 의뢰를 받은 친구라요. 말도 안 되는 이런 막 결과물들이 나오는데 이게 전부 정보 설계야. 예.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더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저희의 오로지 관심사입니다. 이 시스템을 만들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당장 보세요. 코치를 양성하는데 이 정도 수준의 코치를 훈련시키려면 제대로 훈련을 시키려면 최소한 60시간. 그러면 최대한 교원대학쯤 가서 좀 장기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석사과정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든지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몇 시간, 30시간 무슨 방과후 스쿨 교육 이런 거 갖고는 꿈도 못 꾸죠. 예, 꿈도 못 꿔요. 그래서 이런 교원 양성 시스템들을 가동하고 교원 연수 시스템들을 가동해서 그래서 교육위원회하고 만나려고 그러는 거죠. 국가교육위원회. 그래야만이 정책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저 여기 와서 그냥 우리가 하는 거 16시간 듣고 30시간 듣고 이런 거 갖고는 진짜 맛배기예요. 은주씨 지금 쉽지 않죠? 해보니까 예, 장난 아니에요. 그치만 뚫리기만 하면 그야말로 인생이 역전이 되는 거죠. 제가 이걸 하는 기간 동안에 깜짝 놀랐어요. 손을 컴퓨터 대고 올리면은 그냥 글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쏟아지는. 머릿속에 설계가 막 잡히는 대로 설계 싹 잡아놓고 또 설계들을 중심으로 쓰고. 야, 그동안에 내가 해왔던 것들이 이런 거였고 내 자신에게 이런 영향을 미쳤구나. 건강을 실험하는 것도 다 이 영향 아니겠어요? 생각하고 모든 것이 다 이러한 영향의 요소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번 단체 설립은 바로 이러한 목적을 통해서 한번 방향을 잡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문적 기반하고 이제 사업적 연결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지금은 학문이 있고 돈이 안 되면 이제는 인정 안 해줘요. 학과도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학과가 되고 이 학과에서 배출된 사람이 수익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이번에 코칭 정관에도 코치협회 정관에도 아예 코치 일자리 위원회를 아예 정관에 못을 박아버렸어. 이번에 참 놀랬던 게 하나가요. 대한민국 오늘 위원회를 보니까 위원회를 들어갔는데 갑자기 깜짝 놀랐어. 위원회 위원장이 누구냐면 문재인 대통령인 거예요. 여러분 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 되는 경우 많지 않잖아요. 예, 위원장이야. 예.
그래서 보니까 위원회 소개, 위원장 인사말 해서 대통령이 물론 이제 이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자기 사활을 건 일이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렇게 딱 보니까 와 이건 정말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번에 우리 코칭 협회 아예 다른 위원회는 없어. 일자리 위원회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구상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학문적 기반하고 사업적 연결을 잘 해내야 우리 학문도 잘하는 거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 둘 관계를 우리가 지금 여기 모인 게 바로 이 상호 관계를 만들어 가자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립 목적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인지 코칭 학문과 사업의 결합으로 멤버들이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 전문가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희망한다. 네, 다행히 시대가 인공지능 시대가 됐다는 건 저희한테는 어마어마한 기회죠. 네, 이 기회는 다시 오기 어려울 테니까 이번 기회는 우리가 꼭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단체 운영 방향은 이렇게 했습니다. 학회 활동 방향 좀 설명해 볼게요. 학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학문적 연구, 학문적 교류, 학문적 확산으로 잡았고요. 연구에서는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통한 학문 연구, 그래서 이제 논문을 계속 산출하고 그 결과물들을 공유하는, 그 다음에 학회 연구 활동 강화로서 학문 연구를 활성화하는 부분, 그 다음 언어인지 기술을 학교에 적용하는 정책 사업. 요즘에 학교에서 정책 사업비 받아서 학교에서 계속해서 하거든요. 네,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연구 자체를 정책 사업비를 받아서 합니다. 저도 지금 연구 자체, 우리 지금 학회 활동에서 연구하려고 하는, 이런 연구하는데 정책비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게 지금 많이 떠올랐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이제 수강생들이 몇몇 묶어가지고 정책 사업을 내고 연구비가 나오면 그걸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방향을 잡아가자. 그 다음에 학문적 교류는 인지 코칭과 유관학회 있죠. 네. 그래서 유관학회는 현재 한글교육학회, 인지연구학회 요 두 가지입니다. 한글교육학회는 한글 관련 학회예요. 저는 제가 볼 때는 누가 더 관심을 가질까 생각하는데 한글교육학회 쪽이에요. 지금 제 예측은. 왜냐하면 한글 교육이 얼마나 난감하냐면 12년을 배워도 잘 안 돼요. 학교 안에서 문맹과 문해가 비문해가 너무 많아요. 지금 그 책 있죠. 충북대 쓰신 분. 학교 속의 문맹자들 책 나왔거든요. 통계 정확하게 나왔어요. 오, 이거 장난도 아니에요. 무슨 학교가 이런 학교가 우리 학교가 이래. 최근에 나온 책인데. 그러면서 그 책을 쓴 사람은 학교 내 문맹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야. 와, 이런 심각한 상황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맹과 비문해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완전한 문맹도 있지만 비문해는 너무 많은 거예요. 퍼센테이지가. 거의 뭐 40에서 60 가까이. 비문해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글을 주고 어느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생길 때 비문해라고 그러잖아요. 그 학생,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 이해가 안 되면 비문해가 된단 말이에요. 학교에서는. 일반 사회에서는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선을 말하죠. 일반 사회에서는 초등학교 5, 6학년 선을 말하는데, 일반 학교에서는 대학교 1학년짜리가 1학년 교재 수준을 이해하지 못하면 비문해가 되는 거예요. 그 상대적 비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글 교육학회는 틀림없이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한글 교육에 정말 완전한 혁신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인지연구학회는 현재 인지는 연구하지만 인지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는 하는 데가 없어요. 인지공학이라는 게 있는데 인지공학은 좀 분야가 다르더라고. 예. 도구를 만드는 쪽으로 연구하고, 교육학의 교수학습, 그 다음에 코칭학도, 근데 코칭학은 사실 이제 학생들 대상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지교육은 실제로 많지 않아요. 그리고 교수 학습이 사실 인지교육이나 좀 다를 거 없는데, 이 부분에 이제 인지기술이 도입이 된다면 훨씬 낫겠죠. 그래서 이 유관 분야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발표 초대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고 서로 의견을 공유하는, 그러면서 훨씬 나아지겠죠. 그들의 비판을 들으면 또 우리도 미처 생각한 못한 부분을 찾아갈 수 있고,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건 우리 유 교수님이 앞에서 착착착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언어인지 유관학회는 언어 연구 쪽입니다.
언어와 관련 학과가 언어학, 그다음에 인지언어학, 그다음에 언어심리학 뭐 등등 언어 관련 학과들. 예. 근데 이쪽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문법이나 이런 부분을 안 다루거든요. 인지 원리하고 인지 규칙만 다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언어학에서 다루는 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말, 그다음에 글, 이 통사론, 그다음에 의문론, 그다음에 형태론, 그다음에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문법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을 실제로 이제 그쪽에서 좀 더 하부 분석했기 때문에 언어학 쪽은 이제 우리 거에 대한 관심이 있겠죠. 인지 원리가 있네. 언어를 이해하는 언어 인지 원리가 있네. 요거는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게 되겠죠. 또 인지 규칙이 있네. 서로가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는 학문적 확산입니다. 요거 잘 보십시오. 이게 이제 사업 쪽에서 볼 수 있는데요. 대학교 학사는요, 이제 우리 유 교수님하고 우리 권인하 교수님도 지금 이제 현재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교수 관련된 부신 분들은 이쪽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대학원 내에 인지 코칭학을 보급하는 거죠. 근데 이거 인지 코칭학 보급 방법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길러진 석사, 박사가 그죠? 가서 강의를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서 길러질 사람을 최대한 빨리 훈련시키는 게 지금 핵심입니다. 그래서 교수가 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으로 빨리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는 게 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유관학과의 과목입니다. 이게 나는 영향이 클 거라고 봐요. 어떤 거냐. 국어교육학과의 언어인지 기술을 거기 탑재한 한 과목으로 다루는 거죠. 와, 이건 내가 볼 때는 훨씬 더 그 학과에서 봤을 때는 효과적인 거죠. 물론 이제 받아들이는 부분은 또 밥그릇 싸움이 뭐니 이렇게 다툼이 있겠지만 이것이 위에서 만약에 정책적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간다면 훨씬 더 쉽게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각 대학의 교양과정이 이건 정말 필요하다고 봐요. 모든 대학의 교양과정은 이게 필요해요. 지금 아까 저기 김주철 교수님이 수성대 문일지식 학과를 만들었다니까요. 지금 몇 년 됐나? 5년, 6년 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거기서 잘 돼가지고 학생들이 너무 많았대요. 그리고 분과를 시킨 게 진로 쪽으로 하나를 분과를 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 김주철 이사님은 그때 문일지식을 초기에 배웠단 말이에요. 지금 이 기술을 몰라요. 중간에. 그 일만 하느라고 이 기술은 지금 몰라요. 근데 그때 배운 기술만 가지고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대학의 교양과정으로서 문일지식이나 그러니까 인지죠. 현재는 이 인지 과목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글을 읽고 다루고 요약하고 하는 과목이거든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이제 그동안 그러면 그렇게 수성대처럼 계속 하지 않고 뭐 했냐라고 물으면 할 말 없지만 저는 연구하느라고 바쁘고 계속 바꾸느라고 우리 스태프들이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캠프나 어떤 교육할 때 교과 과정에서 교재 만들었잖아요. 그 교재가 그 다음에 쓰여질 일은 거의 없었어요. 얼마나 불평했을지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계속 그냥 현장 상황 맞추기였죠. 근데 계속 바뀌었다는 말은 그만큼 변화가 됐고 그만큼 이제 안정적인 학문이 된 거죠. 이제 와서 책을 쓸 만큼 안정적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완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바뀔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안정적인 수준에서의 어느 방향을 잡아가야 되지 않겠냐라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교육부 쪽 확산입니다. 교원대학교에 언어 영역 교과목을 편성하는 쪽을 추진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제 교재도 나왔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게 이 언어인지기술 학회에 학회끼리 교류해서 학회에서 인정을 받고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그 동의자들을 찾아내고 그들하고 함께해서 내보내고 정책 사업에 투자시키고 정책비를 받아가지고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내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언어형 교과목을 편성해보고 전국 교원 연수 우리 지금 김상희 원장님이 이번에 명예회장으로 추대됐거든요. 이 김상희 원장님은 교원 연수 원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연수 시스템 속으로 아예 넣어서 연수가 들어가도록 하자. 그 다음에 교육청단위 연수 같은 경우는 지난 우리 지금 2년 만에 인천에 한 2,000명 했나? 교사들? 예. 2년 만에 2,000명을 했다니까요. 그것도 그냥 한두 시간이 아니고 강의가 아니라 8시간, 12시간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연수들을 이제 교육청 단위로도 들어갈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글계. 한글 교육기관 대상으로 언어인지 기술, 한국어 독해성, 요게 지금 큽니다.
이번에 제가 우리 교재를 만들려고 교재 기획하느라고 속해 교재를 전부 사다가 모아놓고 분석을 했거든요. 야, 정말 하나라도 있을까 했는데 내가 15년 전에 이용했던 거하고 똑같아. 주제 파악 어떻게 하느냐? 11가지 나와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럼으로 나오면 뒤에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경우의 수. 모든 독해 교재가 다 똑같아요.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즉 핵심 파악 알고리즘이 없다는 거죠. 이건 뭐 완전히 세계를 뒤바꿀 수 있는, 어지간하면 제가 AI 독해 알고리즘을 지금 그 알파고 개발자하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알고리즘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제 확산을 시키고 세상에 노출을 시킬 거냐 하는 것을 이벤트 방식으로 갈 거냐 아니면 뭔가 좀 정책적인 방식으로 갈 거냐 하는 걸 우리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답이 없기 때문에 그 좋은 에어타이어를 가지고도 시장을 공략을 못했단 말이에요. 에어타이어 어떻게 시장 공략된 줄 아세요? 그 스토리? 고무 타이어에서 에어타이어 바뀌는 게? 이 에어타이어 개발자가 생각을 이렇게 한 거죠. 야, 이제 넌 다 망했어. 이걸로 내가 이제 최강이 될 거야 라고 하고 이들하고 교섭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상품을 딱 냈는데 이쪽에서 담합을 해버린 거지. 우리가 안 팔겠다. 그럼 네가 유통처를 만들어서 판매해라 이래버린 거야. 갑자기 붕 떠버리고 어떻게 유통처를 다 만들어 전 세계를. 결국은 이 사람이 어떻게 했겠어요? 이쪽 팀하고 수익 나눠 먹기로 합류하고서야 판매가 시작된 거예요. 기존 시스템에 이익을 주는 것으로 자기 이익을 줄이고. 이게 세상 구조예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요. 이런 경우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어느 학회 쪽 한글 교육학회하고 우리가 만났다. 이거 너무 좋죠? 우리 거 너무 잘 될 것 같죠? 그러면 저 사람 반응 안 해요. 자기들한테 돌아가는 게 있어야 돼. 튀는 게. 국물이 튀어야 된다고. 네. 국물 안 튀면요. 그죠? 친척도 돌아서.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사전에 만나서 관계를 트고 우리가 이거 하게 되면 이것이 잘 됐을 때 국어 교육학에 어떤 유익이 있고 베니핏을 충분히 주고 그러고 발표하면 그들이 나서서 막 으쌰으쌰. 이게 세상 구조 아닌가요? 네, 틀렸나요? 네. 그런 게 바로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네, 나만 독불장군으로 못 살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글계를 확산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협회입니다. 코치들 대상입니다. 국제활동하고 국내 활동을 다뤘는데요. 국제활동은 크게 이렇게 합니다. 지금 여기 인사 온 김에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이모세 목사님이 잘 듣고 있다고. 네. 이모세 목사님이 여기 있네요. 모두 반갑습니다. 멀리 필리핀에서 열심히 하려는 사람이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한국은 춥죠. 여기는 한국의 가을 날씨입니다. 자주 보기를 원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아까 페이스톡까지 했습니다. 지금 필리핀에서 지금 하면 잘 보고 잘 들린다고 인사를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해외 지부에 우리 호주 목사님은 오늘 지금 유튜브 주소 전달 다 됐고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전 세계 같이 가는데 해외 지부 확산.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해외 거주자로서 인지교육을 수강하고 지부 개설을 희망하는 자로 하고, 그럼 이 사람은 이제 희망했어. 그럼 뭘 해야 돼요? 해당 언어로 교육을 해야 돼요. 해당 지부의 언어로 교재나 과정을 변환시켜야 돼. 세 번째는 해당 코치를 양성해야죠. 그 나라 코치를 양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나라 언어를 잘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자격증 인증 과정과 자격증 관리를 해야 되고 학생 모집 활동을 해야 되고 학생 교육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건 본부에서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면 되겠죠. 어쨌든 국내에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 시스템을 돌려주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될 겁니다. 국내 활동은요. 연구개발 사업, 인지코칭의 연구개발 지원 사업, 교재라든지 뭐 이런 거, 교재는 여기 있죠. 연구개발 지원 사업, 코치 자격 사업, 전문 코치 인증 사업. 현재 이거는 다행히 우리가 한 5년 전부터 인지 능력 자격 시험을 국가로부터 인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인지 능력 자격시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로 국정원에서 이미 아예 인지 능력으로 바꿔놨어요. 그리고 원래 국민독서 인지문화원이었거든요. 아니, 국민독서 인재개발원이었거든요. 원래 이름이
근데 제가 인지라는 것이 앞으로 뜰 거라는 걸 알고 작년에 했나 그작년에 했나 이름을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국민독서 인지문화원으로. 그래서 아예 인지문화원 안에서 지금 인지 코칭학, 인지 이 학회와 이것들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예, 제가 그때 이름 바꿀 때 고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인지라는 말을 쓰기 좀 부담스럽잖아요. 사람들 잘 모르는데. 그래도 앞을 내다보고 이거 바꾸자 해가지고 이제 이름 바꿨거든요. 근데 바꾸고 나서 지금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딱 정확한 예측이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지 교육 사업입니다. 인지 교육 사업이 좀 커요. 이게 이제 코치 교육 사업. 전문 코치 양성이니까 이거는 대학원부터 시작해서 뭐 60시간짜리부터 시작해 돌려야 되겠죠. 현재 전문 코치 양성 사업 계획서가 약 30페이지가량이 지금 제작돼서 이번에 책 출판과 동시에 온라인과 신문으로 대거 이제 폭풍적인 마케팅을 지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우리 변 대표님 동생하고 이 부분 얘기하고 책하고 교육과정에서 내년은 그야말로 그냥 한 방에 흐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보자. 이것이고 기업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기업한테 너무 좋은데 기업인들이 여기 와서 이 교육을 받았고 그 설계를 자기 분야, 자기 업무에 대한 설계를 해내고 그걸 하는 굉장히 좋죠. 근데 문제는 기업인들을 가르칠 만한 강사가 없어. 네, 그게 지금 제일 큰 문제예요. 저밖에 없는데 저 혼자서 다 뛸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기업 채용 제안서를 정말 근사하게 다 만들어놨거든요. 대기업으로 해서 롯데통신 제가 모임에 있기 때문에 대표들한테서 돌리면 바로 지금 컨택은 일어날 텐데 이거 누구와 가서 이거 할지 제일 큰 고민입니다. 기업체 입장에서 이 정도 제안서, 여러분 제안서 보면 진짜 잘 돼 있어요. 기업에 정말 필요한 요소들을 다 찾아서, 그러니까 우리 영숙 실장이 와 저렇게 제안서를 만들 수만 있다면 저렇게 할 수 있다면 저 교육을 받겠다는 그 정도로 제안서가 잘 돼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지금 기업체에 가서 가르칠 교수 강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업체는 내가 모델로 한 팀 정도만 하는 정도로 마감을 지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전문 코치, 이쪽만 우리가 지금 현재 전념을 다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교사 연수는 우리가 계속 했다는 일이니까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동환 선생님 그 진로교사 있죠. 진로교사 대상으로 이걸 한번 보여줬어요. 야, 정말 반응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 다음날 진로교사들이 와서 대학원 막 들어올 정도였으니까. 진로교사 입장에서는 인지기술은 그야말로 미래의 핵이었어. 왜?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진로 역량이란 지금 진로 그 교육 과목에서 배우는 이것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을 보고 거기서 문제나 필요를 찾아내고 거기에 맞도록 자기 역량을 준비시키거나 있는 역량에 맞는 필요를 찾아내서 거기서 해법을 찾고 상품을 만들어서 가는, 아니면 거기에 맞는 기업체를 찾아서 자기를 보여주는 이런 역량이잖아요. 근데 주어진 포맷 몇 가지 채워가지고 간다고 해서 진로 역량이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지기술은 의문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진로 역량 중에서는 최선이죠. 근데 진로 교사들한테는 정말 더없이 좋은 거예요. 한번 언제 기회 되면 진로 교사들 한번 모임 한번 만들어주세요. 제가 한두 시간만 했을 때 그들의 그 태도나 반응은 정말 일반 선생님들하고는 정말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진로 선생님들은 이 인지기술을 접했을 때 일반 선생님들하고 거의 한 두세 배 이상의 그 반응도가 나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예 진로 그 교육 공공기관 예산을 따가지고 아예 진로 교사들 연수를 시켜준다든지 이런 방식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학생교육, 자유학기 방과후 불고급 사업, 독서교육, 요게 지금 큽니다. 이 사업을 누가 좀 한번 맡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이번에 문광부에 사업 제안서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문광부 담당자, 그러니까 그 제안 담당자가 사업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검토하고 있다가 우리 식구들 다 지금 토론하고 얘기 다 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제가 평생을 했던 게 독서 쪽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인지로 넘어왔는데 독서인지죠. 그러니까 교과인지, 독서인지, 상황인지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국 도서관의 지역단위 독서교육사업, 전국 5만 명 독서교사 대상, 각 학교도 지금 요즘 독서가 이제 더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독서 사업은 이번에 문광부에 제출한 그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핵심이.
요즘 학생들이 대부분 다 연예인을 꿈꾸거든요. 그러죠? 그럼 연예인을 꿈꾸는 이유가 뭐죠? 첫째는 그겁니다. 소수지만 돈을 많이 벌어. 두 번째, 유명해져. 그리고 공부를 별로 안 해도 돼. 맞죠? 그러니 얼마나 좋아. 근데 이제 학생들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르는 거지. 거의 97%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죠. 연봉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말해줘도 듣기를 싫어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문광부에 제안한 게 이거였습니다. 자, 성공했던 사람 중에 연예인으로 성공한 사람하고 책을 많이 읽어서 성공한 사람하고 누가 더 많냐? 책을 많이 읽고 박성수 회장, 손정유 회장, 빌 게이츠 다 책 읽어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책 읽어 성공한 사람들 세라면 셀 수가 없잖아요. 책 읽은 사람, 제대로 읽은 사람들 거의 성공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다 모델이야. 그 사람들을 끌어내서 방송에 비춰주고.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느냐? 전부 다 생산적 독서란 말이에요. 생산적 독서하고 일반적 독서는 달라요. 생산적 독서는요, 읽은 내용을 생활에다가 바로 적용하는 요것이 되는 거죠. 순환. 요게 돼야 생산 독서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기술적 독서가 추가되는 거지. 기술형 생산 독서가 되면은 누구나 가능한 스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보강을 하자. 해가지고 이제 방송에서는 모델을 띄우고 계속해서 매주 한 번씩 그 명견말리처럼 계속해서 띄우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생산형 독서를 만들고 교육과정. 그리고 우리는 강연을 통해서 전국을 생산형 독서의 홍보 시스템을 돌리고 요 세 라인이에요. 네, 이래가지고 이제 한번 진행해보자. 그런데 저는 이제 문광부가 이 일을 하든 안 하든 저는 할 거예요. 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거든요. 교과서의 약점은요, 너무 명백해요. 교과서의 약점은 뭐 제가 다 설명 안 해도 다 아니까. 교과서의 약점은요, 현재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예, 교과서 정보는 인공지능이 다 가지고 있어.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책에 나온 정보는요, 저작권 때문에 인공지능도 사용 못해. 결국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읽어서 얻을 수 있는 이 효과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독서 교육 사업은 인공지능 사회에서 더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방향을 지금 잡아가려고 하죠. 마지막으로 대안교육 사업입니다. 지금 위그로우하고 협력을 통해서 지금 대안교육 사업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전국 대안학교 관리자, 요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안학교 교장, 교감, 관리자들을 초대해가지고 인지기술을 알려주고 학교에서 이거를 교과목으로, 대안학교는 쉽거든요. 네, 그냥 아주 쉬워요. 국가에다 보고할 필요도 없고 그냥 진행하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국 대안학교 관리자 대상 교육과정을 확산시킨다.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방향들을 지금 우리가 풀어가 보자. 그 다음에 교재 개발은 저희 본부에서 진행할 겁니다. 이미 우리 젊은 친구들이 같이 한번 해보기로 해서 지금 준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예, 이러한 일자리 창출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코치들을 밀어줘서, 그래서 이것이 우리 코치협회 발전의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코치협회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자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방향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이거 확산을 시키는데 코치 양성이에요. 예, 전문가 코치 양성. 다행히 우리 교수님 도움으로 지금 석사, 정식 석사과정이잖아요. 한국에서 정식 석사과정이 대신 대학원대학교에 세팅이 됐고, 그 외에 이제 캘리포니아 어디 주립대학인가요? 거기 영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예, 거기 영상도 지금 세팅할 수 있도록 다 해놨습니다. 영상 넣고 영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도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이제 영상으로 하기로 결정하면 되죠. 그래서 거기 됐고, 그래서 코치 전문가 양성은 일단 방향이 잡힌 상태고, 나머지는 우리가 지금 이 양성을 하는 동안 코치협회, 그다음에 학회 여기에서 그림을 계속해서 그려나가자. 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그 사이에 제가 부탁하는 것은 이 중에 아까 학원, 교육 특구를 중심으로 한 모델 교육 사업부터 해서 학생을 변화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면 여기저기서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만약 우리가 한다면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거 해놓고 그 다음 거하고 그 다음 거, 이건 어느 세월에 다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크게 학회와 협회 두 가지 활동 방향을 정리해봤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정리해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방에 공개를 해드릴게요.